저는 이거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예. 저의 그 수업의 포커스는 초점은 여기 있습니다. 원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학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뭘 배운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용이 있죠. 근데 수학이나 영어는 이런 거 하면 이제 맞아, 내가 이걸 더 배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어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아세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험 보게 되는 때는 어떤 애들이 이제 이런 얘기도 하죠. 머리가 깨끗해야 시험을 더 잘 본다. 그런 얘기도 가끔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비워줘야 된다. 그런 건 말이 안 되고요. 배워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예비 고3. 그렇다면 예비 고3에 12월 말부터 개강을 하는데 말부터 문학과 독서를 합니다. 제 생각에 저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아마 한 4개월쯤 됩니다. 4개월. 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좀 이제 그런 게 요즘은 아시죠? 이 45문항이 3개 되어 있잖아요.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은 재밌습니다. 이거 또 해놓으면 꼭 비율 맞춰 따지는 거 되게 좋아해요. 수학적으로 또 수학은 잘 못하면서도 잘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듣기가 안 하고 듣기 아시죠? 없어진 화법, 그다음에 작문, 문법이죠. 요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죠? 독서가 있죠. 비문학, 요즘 공식적인 용어는 비문학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독서라고 부릅니다. 편하게 비문학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은 아시죠? 뭐죠? 문학이죠. 문제도 45문항이니까 아주 또 그렇게 했겠죠. 뭐 자기는 편하게. 몇 문제? 1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과로 가면 문과는 여기가 조금 더 셉니다. 여기도 축소시키고 13개로 줄고요. 이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거 2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문법이죠. 문법은 당연히 여기가 해당되기 때문에 요걸 좀 더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일단은 요 4개월 동안 진행되면서 문법은 사이사이에 정식 껴놓고요. 정식은 이걸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거기 뭐 5, 6회라고 써있는데 조금 더 나가게 됩니다. 해보니까 좀 더 나가게 되더라고요. 아마 8회쯤에 걸쳐서 나가게 될 겁니다. 그게 원리 수업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왜 이걸 중요시하냐, 예전에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봐야 될 자료가 있잖아요. 그 유명한 그 방송공사 아시죠? 이거죠, EBS요. 저는 이거 하나도 안 봤어요. 70% 반영되기 전에는 이런 거 안 봐요. 뭐 문제집, 저도 굉장히 문제집 많이 쓴 사람이거든요. 요즘 뭐 학원 나와서는 제가 뭐 통 한 번도 쓰지 않지만 예전에 그 따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3번째였대요. 1년에 22권 제 이름 들어가는 문제집이에요. 저 그거 쓰면은 저기 뭐 돈도 많이 벌고 하거든요. 그거 안 써요. 하나도 안 써요. 그런 거 안 써요. 뭐만 쓰죠? 기출만 써요. 언제까지? 9월 말까지, 10월 초반까지. 무조건 이것만 해요. 그러다 마지막 한 달은 실전 문제, 제가 만든 문제 갖고 문제 풀고 시험 봅니다. 근데 이제는 안 돼요. 이제 봐야 돼요, 이제는. 의도적으로 정부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저는 여기에 주목하는 사람이라는 걸 되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칭 수학의 신이다, 영어의 신이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아세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걔네들이 시험 보면 다 맞아요. 국어는 잘 안 돼요. 왜냐면 자기가 국어 공부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국어 공부 하나 해볼까요? 제일 쉬운 건 이런 거예요. 너 문법 공부하고 나면 뭘 아는지 아니? 진짜 알아요.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죠. 뭐 공부 좀 했어? 예. 너 맨 처음에 뭐 배우니? 그럼 약간 물음표요. 뭘 배우다니? 문제를 갖고 와야지. 제가 문제 풀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문법의 첫 단계가 뭐죠? 시작할 때? 물론 모르시겠지만 첫 단계 기역, 니은부터 나와요. 그걸 이제 문법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의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제가 의문에 대해 설명해봐. 뭘 그런 걸 설명을 해요? 문제를 풀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어디냐면 그건 뒤에 가서 하는 거예요. 이거 다 하고 이렇게 해놓고 물론 뒤에 가서 할 때도 25%는 다시 피드백 워드가 됩니다. 다시 와서 또 해요. 이걸 모르고 여기만 한다?
물론 여기만 하는 사람은 또 없어요. 물론 아시잖아요. 물론 문제만 푸다. 그런 요즘 애들이 이렇게 바보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 이걸 하려고 하지만 이것에 대한 정식적인 학습을 해보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를 비우고 가야 돼요. 뭐 아는 거 다 없어야 돼 이제부터. 그리고 한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보다가도 어려운 게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뭐 1년 동안 그 수백만 원을 걸쳐서 배운 거 다 소용없어요. 자기 식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를 저는 강조하는 사람이라서 문법 공부합니다. 뭐 의문부터 하겠죠. 자, 이건 빼고요.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독서도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배워 배우기는 읽으면 되지. 그럴 수도 있어요. 읽는 것도 중요해요. 이 질문도 해볼까요? 문제 푸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중요하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EBS가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근데 이 중에서 뭐 하나만 그거는 저는 사기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철학지문을 읽었어요. 그러면 설명해봐. 뭘 애들이 반응이 그거예요. 뭘 설명해? 문제를 갖고 와야지. 좀 더 나가볼까요? 그냥 시간 짧으니까. 문학을 해요? 예를 들면 시까지는 제가 뭐 그냥 놔두고 시도할까요? 소설 읽자고요? 읽었어요. 설명해봐. 그런 말들을 처음 들어봐요, 애들이. 이과는 더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에 저 원래 잘 그런 거 안 하는데 상상고 애들 자꾸 하고 자꾸 뭐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거 겨울방학 또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저는 원래는 그 일반 그냥 문학 특강하고 비문학 특강하고 저기 반포에 가서 하는데 올해 이게 취소해버렸어요. 상상고 애들 때문에. 와가지고 자꾸 해달라고 그래갖고 하는데 제가 애들한테 물어봐요. 그래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래요. 맞죠? 아닌가요? 잘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야, 소설 읽었지? 설명해봐. 그럼 멍해요, 애들이. 그런 말 처음 들었거든요. 해볼까요? 시를 읽고 설명해봐. 뭘 설명을 해? 문제를 풀어야지. 이런 반응이에요, 대부분 다. 지문 읽고 다 문제 푸는 거. 그게 아니라니까요. 철학 지문은 교수가 써요. 수능에서. 철학 관계자가 들어와요. 과학도 들어오고. 저는 과학을 한번 해봤어요, 평가원에서. 제가 비문학팀에 항상 있었거든요. 독서팀에. 와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이 쓰는 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한 번 쓰는 게 아니에요. 한 32명이 모여가지고, 출제자 검토인이 모여가지고 이걸 한 200번 이상 고쳐요. 왜 고칠까요? 쓰기의 원리가 있거든요. 그 쓰기의 원리에 따르면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쓰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쓰는 건 논술가 써야 되고. 우리는 그걸 갖고 뭐 하죠? 읽기 해야죠. 그렇죠? 그것에 대한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이 한 번씩은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황당해합니다. 여기 지금 예비 고3 학부모들이 계시니까 고2도 좀 이따 갈 거거든요. 고2는 문제가 없어요. 아예 그냥 지문하고 작품만 있어요. 제가 그거 6개월 시킵니다. 근데 재작년까지 잘했는데 작년에 애들 막 지루해하더라고요. 2학년 애들 예비 고2는요. 걔네 학생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신난 애들만 있어요. 걔네들은. 와가지고 손 들고 뭐 크라제버거 사주세요. 이런 애들만 있어요. 공부하다가. 그래서 너무 지겨워해서 문제 한 개씩만 넣어요. 제가. 한 개씩만 넣는데 고3은 아니죠. 고3도 제가 최소한 뭐 제 강의를 듣든 안 듣든 간에 상관없이 수학 능력 시험을 공부하는 애라면 기본적으로 각각의 영역에 따른 화법하고 작문은 나온 지 1년밖에 안 돼서 출제자들도 제가 평가를 물어보니까 잘 몰라요. 이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문법하고 독서하고 이렇게 20년이 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리 공부를 한 번은 해야죠. 한 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포커스를 하긴 해요. 그래서 읽고 나서 제가 애들한테 여기 또 야, 너 수필 읽었지? 너 수필이 주제 내는 법 얘기해봐. 그런 말을 처음 들어요. 학교에서 처음 듣고. 제가 가끔 시간이 더 길면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저도 학교에 10년 있던 사람이에요. 제가 불평하는 게 뭐냐면 학교에 미술 시간 같은 경우에 들어가서 애들 보고 그림 그리래요. 그리고 그 다음 에 평가해요. 좀 그건 반대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리는 법을 알려줘야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평가를 하지. 그냥 그리고 그려. 너 잘 그렸어. 넌 A. 너 못 그렸어. B. 이렇게 되면 다 학원 다녀야지. 저 아이도 다녀요 또. 그림 그리는 거. 줄넘기 하는 거 줄넘기 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제가 너무 오버하나요? 그렇게 알려주고 나서 평가를 해야지. 그냥 잘하면 못하면 또 학원 다녀야죠. 뭐. 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에 수업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애들한테도 꼭 얘기해요. 뒤에 가서 뭐 듣든 안 듣든 저하고 뭐 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는데 핵심적으로 네가 만약에 국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예전에 언어유기라고 했죠. 과목에 대해서 어떤 걸 배워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이걸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해석이 되는가에 따른 수업을 듣고 싶다면 한 번은 꼭 들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4개월도 갈 수 있고 조금 더 갈 수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일단 문학부터 시작합니다. 문학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과 애들은 과학에 좀 강세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덜한 편이에요. 이제 문과는 죽어요. 과학 나오면 애들 벅벅혀요. 문과 같은 경우는. 독서 부분에서
과학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이 조금 괜찮기 때문에 좀 더 덜하고, 물론 이과에서는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철학이죠. 그래서 철학이라고 쓴 거야. 철학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출제자들이 어떻게 글을 쓰고 있지,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신선해합니다. 이러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네가 지금 놓치고 있던 거, 네가 잘하지만 애들이 다 잘해요. 똑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다 먹고 싶어서 와서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가 알아야 될 부분.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애들은 와서 들으면서 자기가 안 뚫리는 부분을 뚫리게 어떤 아이디어를 얻게 되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지막 주에 가서도 자기가 내가 아는 게 뭐지? 내가 시에서 아는 게 뭐지? 내가 소설에 대해서 아는 건 뭐지? 내가 독서 읽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에이 몰라. 에이 다 없어. 머리를 깨끗하게 하고서 시험 보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시간 다 됐으니까 너무 그거 끝났나? 그 다음 끝나고 나면 말씀드렸죠? 끝나고 나면 그 뒤에 아마 중간고사 보고 나서 조금 더 나갈 거예요. 아마 해보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조금 더 나가요. 그리고 나서 6월 평가원 시험 보기 전에 문법을 한번 봐야 돼요. 문법, 화작문 중에서 문법 먼저 나갑니다. 화법하고 작문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를 복잡한 문제 제가 만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법 먼저 나가요. 문법은 최소한 4회는 무조건. 제가 이제 이과 애들한테 어미가 뭐지 시작하게 되면 멍이에요. 뭐. 어미 자체에 대해서 아는 어간과 어미입니다. 그럼 어근과 접사는 뭐지? 그때부터는 약간 얼굴이 일그러져요. 어미의 종류를 대볼래? 문제를 주세요. 이런다니까요. 원리를 못 들어봤으니까 그 문제가 전체적인 아웃라인 1부터 100까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아웃라인 한번 그려주는 거예요. 강의가. 그거에 대한 내용. 이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세미파이널하고 실전으로 가요. 여기까지는 주로 기출 75에서 80% 하고 제가 낸 문항 20%에서 25%로 나오고 여기는 전부 다 제가 낸 겁니다. 이후로 파이널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별로 믿기지 않지만 저는 수능의 원리를 저는 원리를 잘합니다. 아버님이 대학 교수신데 교과서 쓴 부분이 있어서 원리는 잘합니다. 그러면 안 들어도 돼. 좋아. 돼. 그리고 나서 문제 풀 때 제가 직접 만든 문제 가지고 네가 한번 도전해봐. 그래도 괜찮고. 저는 문제는 너무 많이 풀어서 문제 지겹습니다. 그러면 이거 뒤에는 네가 무슨 모의고사를 사든 EBS에 나오는 다른 이런 무슨 공투모를 사든 건 네가 하고 원리 수업을 한번 들어보라고 제가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 포커스를 두는 사람이기. 그러니까 아예 제가 예전에 인터넷 관련해서 길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인터넷에 보면 올라오는 글들이 있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제 조교각을 분석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조교예요. 걔네들이 원리 수업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궁금하니까 저 자꾸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꾸 뺐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별게 다 있어요. 저한테도 돈 1,500만 원만 주면 중국에서 서버를 가지고 광고를 한번 때려주겠대요. 쫙 전국에다가 한번.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원리 부분에 대한 부분도 다른 사람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를 생각을 제가 하는데 그 부분에 잘 못할 겁니다. 제가 평가원하고 수능에 실차교육관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특별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이라면 한 번은 제가 추천을 한번 하고요. 그래서 강의를 자꾸 어렵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어렵게 안 하려고요. 전 생각할 때 어렵게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원리를 계속 좀 따라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교재를 좀 더 수월한 부분에 많이 실어서 그래서 원리는 한번 공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놓고 EBS는 이때까지는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고요. 여기 와서 EBS 이거 원리 수업 끝난 다음에 아마 문법 할 때는 들어갈 거예요. EBS. 제가 여기서는 EBS에서 중요한 자료를 뽑아가지고 제가 좀 거칠어요. EBS 책이 많이 좋긴 한데 제가 다 바꿔서 실전 연습시키고 마지막까지 그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제 커리큘럼은 첫 번째는 중간고사 이후 한두 달까지는 원리 수업까지 갈 테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보고 방학부터 아마 두 달 반 그때까지는 실전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달 반 혹은 한 달 반이 아닐 수도 있고 한 6회 해보니까 이번에 6회까지 했거든요. 6회까지는 파이널로 가고 이런 식으로 아마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애들한테도 그래요. 혹시나 이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과는 문학이 이제 홀이에요. 문학 자체. 왜냐면 이과 애들은 성향이 이런 걸 좋아해요. 딱 잘나가고 딱 되는 거. 근데 제가 애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해봐. 그럼 싫어해요. 왜냐면 수학은 2가 답일 때 2가 답이지만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랭귀지를 다루는 학문은 2가 답일 때 2가 없으면 2.5도 답이 되고요. 3도 답이 되고 4도 답이 돼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게 평균율의 세계고 그 인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는 순간은 넌 어쩔 수 없어. 넌 그럼 그냥 수학의 신이야. 국어는 빵이고. 그럴 수 없는 거죠. 근데 시험이 만약에 있다면 그 세계 안으로 들어와라. 이러한 평균율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남들이 다 맞는 걸 자기 혼자 틀립니다. 혼자서 막 상상의 나를 펴거든요. 근데 상상의 나를 펴는 이유가 걔가 똑똑하기 때문이에요. 걔가 나름 주관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좀 죽여줘야죠. 어느 순간에 이런 걸 통해서. 출제자는 분명히 A에서 B를 통해서 C를 통한 다음에 D가 나오기로 했는데 넌 B부터 아니라 넌 F부터 나가 이때부터. 물론 뭐 제가 조금 얘기하면 되게 잘났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제가 강남대생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험 보면 전국 1등부터 500대까지 막 나와요. 이과는 아시잖아요. 5월 끝나면 지방 의대가 대부분 상경해요. 인서울 하겠다고 나와서 듣는다고요. 저희 반에도 제가 이과 담임 한 번 딱 맡았는데 아주대 의대 애가 2명 왔어요. 그래서 그냥 다녀. 서울에서 가까운데 다녀. 실패해요. 했는데 실패했어요. 또 있더라고 가서 보니까. 너 미쳤다. 다녀도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더라고요. 고대 의대 둘 다 갔어요. 미친 애들 많아요. 미친 애들하고 좀 미안합니다. 그 애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결과론적으로 이과 같은 부분은 자기 주관이 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냥 와서 그러거든요. 뭐 저기 수학 다음에 뭐 올림피아드 출신이에요.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왜 재수해? 그렇게 잘났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찌르거든요.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겸손하게 평균율의 세계라고 하는 좀 멋지게 얘기해보니까 출제자의 견해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의 루트를 좀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의 원리도 한번 배우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애들이 잘났으니까 조금 더 겸손한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겸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